안녕하세요. 다시 화면으로 뵙게 됐습니다. 벌써 연휴의 마지막 날이 됐네요.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어른이날이라고 한다고 하죠. 우리에게는 어른이날이 더 친숙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연휴 저희가 4월 30일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잘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그래도 라이브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뭔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느낌이 더 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전 연휴 기간 동안에 밴드 미션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팬케이크 만드신 거, 그리고 야채 드시는 거, 또 야채도 되게 다양한 형태로 드셨잖아요. 그런 걸 또 보면서 참, 재밌기도 하고, 또 거기에 서로 댓글을 달아주시고, 서로 격려해주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클럽하우스구나라는 느낌도 강하게 받았었던 그런 연휴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휴에 계속 밴드를 저도 확인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함께 있는 듯한 느낌, 공유하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 느낌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애니어그램을 진행하는 날인데요. 제가 앞불사 애니어그램 PPT 자료를 만들어 놓은 저장 장치를 집에다 깜빡 두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부득이 PPT 자료를 띄워서 이렇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대신에 제가 기본이 되는 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책의 내용들 좀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는 화면을 보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더 귀에 잘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PPT 자료는 여러분들께 다시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었던 파워포인트 자료가 이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을 제가 정리해 가지고 올려드렸던 건데요. PPT 자료에 정리됐던 것보다는 조금 순서나 이런 게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다시 만들자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여러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 중에 지금까지 6개 유형을 알아보았어요. 머리형과 장형으로 알아보았고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주제는 가슴형과 장형을 알아봤죠. 오늘은 머리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유형에 해당하는 번호는 5번, 6번, 7번이에요. 그래서 각각 5번, 6번, 7번의 여러 특징들을 같이 들어보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과제, 인생의 쓴뿌리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한 어떤 좋은 조언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부터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계속 책을 좀 봐야 돼서 시선이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좀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5번 유형은 머리형의 처음 시작이기도 하고요. 이 유형의 별명은 탐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상당히 지적인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탐구하고자 하는 뭔가 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그것을 뿌리를 캐고 또 캐가지고 가장 자세한 내용까지 캐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끈기와 인내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탐구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무언가를 들여다볼 때 상당히 세세하게 현미경으로 깊이 다 들여다보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런 특징을 가짐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아주 좋은 장점도 있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같이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분 5번 유형의 별칭은요. 사상가, 혁신가, 관찰자, 전문가, 그리고 조금 급진적인 사람, 숙련된 사람이란 별칭들을 좀 갖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전문가 집단의 5번 유형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다라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인 욕구가 상당히 많고 그 추구를 하면서 정말 인내를 갖고 끈기 있게 탐구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의 특정 전문가나 숙련가가 되실 수밖에 없겠죠.
이 5번의 유형을 설명하는 문구가 있어요. 올리버 윈들 홈스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어떤 분야의 지식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것과 연관된 분야를 완전히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된다. 딱 5번을 설명하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그것을 완전히 알아야 되고 그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두려움은 본인이 무언가 쓸모없거나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추구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거고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반되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결국엔 나의 욕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너가 무언가를 완전히 알게 되면 너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되게 지각적이고요. 창의적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게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더 풍부하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창의성도 되게 좋고요. 아이디어도 많은 분들이세요. 혼자서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생각 중심으로 발달이 되셔서 마음을 드러내거나 감정을 표현해내는 것을 그다지 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시고요. 다른 유형보다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들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주,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내면의 세계까지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본인들의 그런 궁금증을 검증해내기 위해서 더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검증된 결과물들을 계속 사람들한테 공유함으로써 사람들과 소통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해나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해요. 그래서 수집가라는 별칭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은 정보들을 잘 수집하고 안고 있어야 그 안에서 연구가 가능하겠죠. 이분들은요, 본인들의 삶을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워낙에 삶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면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도 우리 내면을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검증해내거나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좀 그다지 쉽지 않을 때가 있기는 하죠. 그래도 내 삶을 이해하는 것이 내가 내 삶을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되게 냉철하게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주인공에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갔는데 조금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서 내 삶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조망하듯이 지켜보는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항상 그래서 좀 내가 하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로 내면화하는 거죠. 내가 아는 만큼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요. 내가 아는 지식이 나의 자신감의 원천이 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더 많이 아셔야 되겠죠. 많은 학자들,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을 연구하신 분들 안에서 유명하신 분들 있죠. 유명하신 분들의 성향을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세요. 애니어그램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게 봤을 때,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다윈이라든지 니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5번 유형에 많이 가깝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자신의 사고 과정이 복잡한데 그 복잡한 생각 속에서도 본인이 막 헷갈리시잖아요. 워낙 생각이 많으니까. 그런 복잡함 속에서 헤매고 그 안에서 계속 고민하고 그 안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분의 외부에 계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좀 뭔가 이상하고 괴짜 같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만의 강력한 집중력으로 놀라운 발명이나 발견들을 해내시죠. 그래서 저희가 아인슈타인이 그분이 무슨 연구를 했는지 그 연구의 내용은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아인슈타인이 누군지는 알고잖아요. 그렇게 아주 유명한 분들이 되시는 거죠.
이분들은요, 지적인 흥미가 되게 크기 때문에 본인이 지적인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일을 주로 하게 되고요.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고 삶의 현실적인 면들도 돌아보게 됐을 때는 상당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신다고 합니다. 이들의 어린 시절의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은 주로 혼자서 긴 시간을 보낸 어린 시절들을 갖고 있다고 해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지내기보다는 책 속에 파묻혀 있거나 혼자 무언가 악기를 연주하거나 몰두하는 거, 그래서 곤충 채집을 한다거나 식물 수집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 5번 유형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 놀이를 한다거나 또래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무언가를 한다거나 했던 기억들은 거의 없다라고 해요. 주로 집에 혼자서 또 틀어박혀 이런 말들이 많이 따라와요. 혼자 집에서 앉아서 자기 방에서 계속 무언가를 연구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관심 분야, 식물이든 곤충이든 그런 것들을 계속 봤던 어린 시절들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불안해하죠. 친구들이랑 더 어울리고 아이들과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또래에는 어떻게 놀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사회성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대인관계가 어렵지는 않을까, 조금은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부모나 가족들이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요, 신체적으로 조금 약하신 기질이 있다라고 해요. 좀 마른 체형에 좀 샤프한 얼굴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체격적으로 좀 작고 왜소하고 몸도 약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막 몸싸움하면서 격한 놀이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또 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치임이 별로 본인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5번 유형의 상상력은요, 창조성과 자존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상상력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머무르게 되는, 좀 갇히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나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이런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본인이 공감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감정적인 차단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나도 당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조금 이런 태도들을 대인관계에서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본인 안의 세계에 머무르면서 감정적인 필요를 좀 냉정하게 끊어버리죠. 왜냐하면 감정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다 보면은 본인을 지켜내기 위해서 차단을 하고 기대하지 않아. 당신이 요구하는 것만큼만 난 할 거야 라고 딱 차단을 했잖아요.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이 불안으로부터 본인을 지켜내기 위한 성이 감정적인 교류가 있을 때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교류를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상처받지도 않고 상처 주지도 않고 독립적으로 나만의 것을 해나갈 거야 하면서 본인 안에 어떤 내면의 세계를 점점 더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발달의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저희 건강한 분이 평균 범위, 건강하지 않은 변이 수준 1부터 9까지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표를 보면, 표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수준이 낮은 9번부터 건강하지 않은 수준부터 건강한 수준으로 갈 때까지 어떻게 5번 유형이 발달되어 가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건강하지 않을 때는 이분들은 사실 생각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지 않을 때는 생각하는 기능, 즉 정신을 놓아버려요. 그래서 정신을 놓아버리면서 고통으로 회피해버리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조금 파멸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끌어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이끌어간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스스로 놓음으로써. 그래서 이분들은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현실로부터 도망가기를 원하게 되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그 본인의 삶을 스스로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방식으로라도 현실을 도피해버리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준 8일 되면요, 사실 이분은 겁이 되게 많으세요.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나 겁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탐구하고 알아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역설적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병균이나 세균 이런 것들을 되게 극도로 두려워하시는 분은요. 그것을 더 많이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본인의 두려움의 실체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럼으로써 본인의 두려움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그 도구로 쓰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겁이 많이 있으신데 수준 8단계가 겁에 많이 질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때로는 일시적으로 정신착란이 올 정도로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상태이시고요. 이럴 때는 본인 스스로를 너무나 작고 나는 작고 무기력한 존재다라고 느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라고 느끼기도 하세요. 그래서 어두운 공상, 그러니까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공상이나 환상, 환각 이런 것에 잘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려고 해도 두려워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거부하고 좀 움츠러져서 혼자서 심한 악몽이나 불면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수준 7단계 정도 됐을 때는요, 조금 허무주의자 같은 느낌, 조금 괴팍한 이런 성향들이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게 되고요.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안정하고 내가 그 도움받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단절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립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이제 거부하면서 지내지만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 와중에도 두려움에 시달린다라고 합니다. 수준 6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6단계부터는 평균 범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때는 조금 반항적인 이런 성향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내 은신처를 누군가가 위협하거나 나의 안전을 누군가가 위협할까봐 두려워서 조금 이렇게 억지로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분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밀어내는 건데 다른 상대가 봤을 때는 되게 거부적이고 반항적인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요, 자신감이나 다른 사람이 뭔가 자신감이 차 있거나 차분하게 이야기하거나 하면 좀 반감을 느껴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난 그게 잘 안 돼서 두렵거든요. 근데 상대가 너무나 차분하고 자신감 차 있으면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의 아이디어가 그 기괴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경멸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그 이해력이 떨어지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야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괴팍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준 5단계가 되면은요, 조금은 초연해져요. 초연하다라는 게 어떤 일일비하지 않는 거잖아요.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수준 5단계가 됐을 땐 자신이 뭔가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집중력을 갖고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조금 집중력이 흩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신활동을 강화시킴으로써 다른 외부로부터 오는 요구들 그걸 침입이라고 느끼는데 그런 침입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좀 예민한 느낌들을 주게 되고요. 사색적이에요. 혼자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요. 뭔가 비밀스럽기도 하고 자신의 필요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혼자 보는 시간들이 많은 편이고요. 수준 4단계가 됐을 때는 개념화에 능숙해지고 준비성이 있어집니다. 이분들이 아까 불안이 많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본인을 보호하려고 하고 적대적인 행동들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좀 더 건강해지게 되면요. 적대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할 수 있도록 본인이 준비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불충분해서 세상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준비하지 못함에 대한 걱정들은 좀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무언가 더 많이 공부하고 몰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구하고 기술 연마하면서 더 많은 지식과 자원들을 수집해 갑니다. 수준 3단계가 됐을 경우에는요, 집중력이 높고요, 혁신적인, 이때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외부로 본인이 가진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때는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준 지식과 기술을 어느 정도 익히고,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를 좀 더 강화시키죠. 뭐 전문가적인 이미지든 숙련가적인 이미지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해내고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알리고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게 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들이 이제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요. 혁신적인 발명품이나 예술작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수준 2단계가 됐을 때는 관찰을 잘 하시고, 이때는 좀 더 수용적이 되죠. 그래서 주변에 더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데 자신감을 좀 느끼기도 하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와 그런 준비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불안하고 두려운 곳이다 해도 그냥 살만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는 현명하고 호기심 많고 독립적인 사람이다 라는 어떤 자아 이미지를 갖추어간다라고 합니다. 수준 1단계가 됐을 때는요,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주변 환경과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신있게 내 삶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조차도 관찰하는 분들이었잖아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삶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삶을 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삶 속으로 내가 기꺼이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안에서 유능하게 살아가고자 자신의 기본적인 욕망들을 성취해내고요.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깊이 있고 사랑을 많이 해나갈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같은 5번이어도 나의 심리적인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1번부터 9번까지 수준이 다양할 수 있고요. 이 수준은 어느 특정 수준에서 한 사람이 계속 머물러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계속해서 자기 개발하고 스스로 통찰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내 삶에 대한 관심을 갖는 만큼 나의 삶의 건강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제가 뭐 생각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드렸었죠. 그래서 요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제안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고요할 때 가장 명확하고 가장 강력한 기억을 강력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늘 생각이 많아서 생각에 갇히시거든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생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헤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당신 내면 안에 고요함을 좀 느끼고 그런 내면의 고요함을 개발해봐라. 그럴 때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생각을 정리해낼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몸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유년 시절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마른 체형에 스포츠 잘 안 되고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치이는 경험들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독서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몰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신체적인 기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신의 몸, 육체적인 것을 많이 사용하고 그걸 좀 그러니까 활성화시켜라라는 거죠. 그럴 때 내면도 더 맑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제 본인의 어떤 생존 전략처럼 차단을 해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차단한 만큼 보이지 않는 만큼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열고 그걸 본 만큼 사회에 적응하고 세상에 적응해 나갔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본인이 계속 열어냈을 때 조금 더 본인의 깊은 외로움이나 고독으로 고립으로 빠지는 것을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신이 가장 자신 없어 하는 면이 어떤 것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능감에 취약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감정들을 느끼실 때 더 많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5번 유형이 대부분의 5번 유형들이 고통이나 상처를 느끼는 마음을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닫아버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없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을 느낄 때마다 계속 회피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또다시 차단의 장벽이 된다라는 것이죠. 5번 유형이 갖고 있는 정말 놀라운 큰 장점은 통찰력과 이해력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통찰과 이해력이 어떤 전문적인 분야와 결합하게 되면 아주 엄청난 그 능력들을 발휘해내시는 분들이시죠. 관찰력과 지각력도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세요. 호기심도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더 크게 발달시키고 장점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들 본인들이 갖고자 하는 어떤 본인들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했었던 어떤 감정적인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열린 마음을 갖고 조금 더 혁신적으로 다가갈 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잠재적인 장점들이 더 크게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번 유형 분들에게 조금 더 본성, 그러니까 실제나 그냥 진짜 참 자기 이런 것들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지침 중에 하나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죠. 공으로의 돌아가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공의 경험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비어있음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그릇과 같은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집착이나 나의 어떤 욕망이나 두려움이 이렇게 이미 차여져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어놓고 때로는 내가 지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착을 하는 것도 결국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었는데 그런 집착들로부터 조금 내가 내려놓고 열려있고 이 우주가 너무나도 광활하고 이 세계가 너무나도 크잖아요. 우리가 이 우주와 이 세계를 어떻게 전부 다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5번 유형분들은 이걸 내가 다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잘 못 받아들이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그게 어떤 우주의 광대함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공으로 돌아가는 경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끊임없는 집착으로부터 나를 좀 건져내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5번이고요. 이어서 6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6번은요, 상당히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충직하고 누군가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실하기 때문에 좀 신봉자 이런 말들도 있어요. 어떤 본인이 정말 이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믿을만하다, 저 사람 따를만하다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신봉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좀 미심쩍다 싶은 경우에는 의심도 많으세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좀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게 무슨 조직 같은 데 있으면은 총무 같은 거를 6번에게 맡기면 아주 충실하게 잘 해내시는 그런 분들이시라고 보면 됩니다. 6번 설명하는 문장 말씀드려 볼게요. 카디넬 드레츠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들의 핵심은요, 신뢰, 믿음에 있습니다. 6번의 유형인 분들은요, 친구나 자기가 믿는 신념에 가장 충실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인간관계를 되게 오래 지속시키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왜냐면 신뢰를 주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은요, 이상이나 체제나 신념 등에도 아주 충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신앙생활 하시면 정말 충직하게 하시는 분들이시죠.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요,
다른 사람들의 지원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생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안전이나 지원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으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감의 상실이에요. 내가 나를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시죠. 그리고 믿음, 그리고 안전, 이런 거. 믿어도 되는가? 이곳이 안전한가? 이것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들도, 그러니까 머리형은 기본적으로 다 생각이 많으세요. 5번, 6번, 7번은 전부 다 많으신데 5번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6번도 생각을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좀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조금 우유부단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의심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안전한가? 이것이 정말 괜찮은가? 내 결정이 정말 잘된 결정인가? 이거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우유부단해지세요. 그래서 아까 기본적인 두려움 중에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원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내 안에서 결정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내 결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조차 없게 될 경우에는 항상 결정하는 게 두려운 거죠. 왜냐면 이 세상이 이분들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정확한, 조금 더 안전한,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조언이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되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는 삶이 되게 불확실하다라고 느끼는 와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좀 유지하는 법을 이분들은 좀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어린 시절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이분들의 기본적인 두려움이 아까 지원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왜 어린아이는 워낙에 안전하게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잖아요. 하게 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의존과 관계된 기억들을 갖게 되는데, 이분들은 특히 이것들이 좀 더 강하게 표면으로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 상인데, 이런 아버지 상이 좀 너무 강하거나, 혹은 아버지 상이 강하거나, 그리고 일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런 독립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지 않은,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아이가 6번의 유형 같은 경우에 아이가 독립성을 갖기 위한 어떤 그런 가족의, 부모의 그런 지원들이 불충분했거나, 또는 잘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때 아이가 내가 내 가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없구나, 그러니 내가 나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나를 보살펴주지 않는 세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좀 제가 좀 버벅거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6번의 어린 시절을 설명해주는 과정 안에서 조금 아버지나 어머니 그분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렇게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유형들도 물론 마찬가지일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건 조금 유독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좀 버벅거렸어요. 그래서, 꼭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이제 6번 유형을 갖고 계신 분들을 통계적으로 모아서 내온 이야기다 보니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여기서는 특히나 아버지상, 이거를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거나 통제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지원을 하거나 무심한 것,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6번의 유형을 키우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번의 발달 단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의 수준 9일 때 6번의 유형은요. 좀 자기 파괴적이고 스스로의 인격을 스스로 실추시킨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빠뜨려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감당하기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죄책감이나 스스로에 대한 증오심을 많이 갖게 되고 자신이 이룬 모든 일들을 좀 많이 계속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까 내면의 불안이 외부로부터 내가 안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내와 지원을 끌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시도한다라는 겁니다. 수준 8단계가 됐을 때는요, 조금 편집증적이고 공격적인 모습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불안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 거라고 믿기를 시작하고요. 그런 본인의 생각, 그런 믿음 때문에 공포가 아주 극심하게 커져갑니다. 세상에 대해서 망상적인 생각을 숨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계속 그런 생각들이 본인을 괴롭히죠. 그리고 이런 강박적인 불안 때문에 실제적이거나 혹은 가상의 적을 공격하기도 하죠. 너가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 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수준 7단계 정도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편집증까지는 아니지만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고요. 외부를 잘 못 믿습니다. 신뢰를 하지 못하고요. 6번 유형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의 안전을 해할까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도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무분별한 행동을 본인들이 그러니까 분별을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위협하게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더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믿어서 불안해지고 이런 상황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무기력감을 느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신을 위험 속에서 구해주기를 늘 원하죠. 누군가가 날 좀 구해주고 꺼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수준 6단계가 됐을 때는요. 권위적이고 남을 자주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지원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자기 그것이 떠날까봐 오히려 더 거칠게 거세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두려운데 그걸 더 갖고 싶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사실은 난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화를 내거나 냉소적이거나 작은 일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되게 비난하고요. 특히 권력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말려든다라고 합니다. 수준 5단계가 됐을 때는요. 야심이 있으면서 반항적인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여러 단체나 조직의 요구 상황들이 이렇게 부딪히게 됐을 때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세요. 근데 6번의 강점이 되게 충실하고 충직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수준 5단계가 됐을 때 그 기능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조직의 요구가 막 부딪히게 돼요. 여기선 이거 해달라고 하고 저기는 저거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상충이 되니까 이걸 다 충족하지 못할까봐 본인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을 지원해주는 사람들과 멀어지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짐을 피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유지를 하면서도 왜냐면 지원을 끊는 게 안 되잖아요. 유지를 하려고 하면서도 내가 요구받는 짐들로부터는 조금 이렇게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들은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의심이 좀 많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고 강박적이고 우유부단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수준 4단계가 됐을 때는 의무를 잘 이행하고 충실합니다. 이 수준의 6번 유형들은요. 독립성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또한 더 많은 자원들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나 조직에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서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부대죠. 지원군들을 이렇게 연을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절차나 법칙, 권위, 철학을 신뢰하고요. 그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안내나 확실성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 앞서서 이야기했을 때 특징 중에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우유부단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우유부단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지침, 법칙, 권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나의 우유부단함, 내 결정하지 못함을 해결받는 거죠. 수준 3단계가 됐을 경우에는 헌신적이고 협동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6번 유형이 이 3단계 수준에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체제를 만들어내고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나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작은 것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특징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안정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관리를 잘하고요. 실질적인 사람들이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견하는 것도 잘 해냅니다. 왜냐하면 미리 주변을 잘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유비무환이죠. 늘 준비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수준 2단계가 됐을 때는요. 타인에게 상당히 친절해지고요.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단계가 됐을 경우에는 자신의 환경 안에서 자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꾸 무언가 자원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원 체계들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위험 상황이 왔을 때 기민하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친절하고 믿을 수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인상들을 갖고 계세요. 세상 안에서 연결을 맺고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나는 안정되어 있고 차분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1단계가 됐을 때는 자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믿고 의지할 어떤 외부 세계를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었던 분들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공격적이기도 했고, 그걸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목숨을 놓고 딜을 하기도 했던 분들이신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 삶을 잘 돌봐서 내가 건강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 외부 세계로부터 그것을 지원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지원 부대가 있지 않더라도 나로서 이미 충분히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는 용기가 생깁니다. 해도 괜찮아. 나로서도 충분히 안전해. 이런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있어. 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되게 자유로워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되게 자유로워지고요. 외부의 누군가나 어떤 무언가로부터 내가 의존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서 나의 어떤 답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의 어떤 안전과 지원을 얻게 되니까 사실 내적인 욕망이 이미 충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에게 필요했던 거는 외부든 내부든 상관없어요. 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지원과 안내, 친절한 안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계속 끌고 왔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이것을 만들어 왔고 갖춰왔고 성장시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굳이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게 괜찮다라는 건 용기가 있으면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자신 안에서 진정한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1단계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6번 유형이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하고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옳은 답을 찾기를 많이 해요. 무엇이 옳은가를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으면서 무엇이 옳은가를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특징들이 있죠. 자, 이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늘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미래의 일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시간들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때로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을 때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다른 걱정이 빠져든다.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성취해서 충분히 기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걱정, 그러니까 걱정을 위한 걱정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살펴본 연습을 해보라고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내면 안에 여러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올 것인데 그것들 안에서 그 소리들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를 알아보라, 살펴보라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 개발의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아까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건강하게 될 때. 좀 용감하게 용기 있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해 보아라. 그러니까 그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내가 확인된 것, 내가 경험된 것 이외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해요. 왜냐면 그것이 어떤 또 내가 확인하지 못한 변수들을 끌고 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해보고 변화를 추구해봐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6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일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기 어려워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보면은 가족 구성원 전체의 어떤 이익으로 해서 나는 기꺼이 그냥 내 의견은 묵살해버리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면 실제로 내 욕구도 있고 나도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계속 습입돼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조차도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찾아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6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7번 마지막입니다. 7번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번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되게 다재다능하고요. 유쾌하고요. 재치있고 재미있는 사람. 취미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리고 뭔가 에너지도 많고 되게 늘 보면 그냥 신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요. 7번 유형은 머리형이긴 한데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즐거운 거, 재미있는 거, 흥미있는 거 이런 것들에 되게 잘 몰입하고 근데 반면에 잘 몰입을 재미있는 거, 흥미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꾸준히 무언가 오래 하는 것, 끈기 있게 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특징들이 있으십니다. 7번 유형을 설명하는 문구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를 했고요. 기쁨을 쫓다 보면 결국 그것이 된다 라고 합니다. 7번 유형의 분들은 자신의 주의를 끄는 모든 것에 되게 열정적이세요. 되게 정열적이고요.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모든 일을 되게 재미있게 하고요. 그래서 약간 어린아이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게 하는 분들이세요. 되게 쾌활하고 대담하고 호기심 많고 낙천적이고 모험심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시라고 보면 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내놓고요. 되게 다재다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잘 이렇게 세련되게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두려움은요, 고통이에요. 고통을 받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세요. 즐겁고 유쾌한 것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그래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행복한 것,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7번 유형의 분들은 되게 기민한 두뇌를 갖고 계신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보뿐만 아니라 손으로 익히는 기술에서도 되게 유능해서 타이핑이라든지 피아노 연주라든지 테니스를 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잘하고요. 뇌와 몸에 어떤 상응하는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과 몸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 그래서 되게 다재다능하다고 하는 거죠. 이분들은
계속 어떤 아이로 머물고 싶어하는 약간 피터팬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분들의 어린 시절은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되게 친어머니로부터 좀 분리되었다는 무의식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하고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친어머니는 아니더라도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양육자로부터 내가 좀 분리되어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한다라고 느낀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젖을 좀 빨리 좀 일찍 떼기도 하고 스스로 돌보기를 무의식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해요. 물론 무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아이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확하게 그걸 다 설명해낼 수는 없긴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의 기억을 회상했을 때 이랬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좀 부모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던 것 같아요. 난 스스로 나를 좀 돌봐야 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을 갖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동생이 생겼을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부모님이 좀 일찍 떨어져서 이 아이가 독립적으로 혼자서 생활하는 거를 빨리 배워야 했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번 유형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이 불안을 견뎌낼 수 있는 도와주는 어떤 도구들, 뭐 예를 들어 장난감이나 게임이나 친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계속 찾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나의 이런 불안을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는 변화의 대상들을 찾게 되고 그런 것들에서 흥미를 발견하게 됐던 경험들, 그리고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나 장난감이나 게임이나 놀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흥미를 찾으면서 본인의 불안을 벗어나려고는 하지만 사실 내면 안에서는 어떤 혼자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분리되어 버린, 그러니까 나를 보살펴준 보호자, 그러니까 양육자로부터 내가 분리되어 버린 것에 대한 상처나 좌절감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고, 이런 감정들은 나의 불안을 대체해주는 게임이나 놀이 같은 것들로 인해서 억제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들이 없게 되면, 그러니까 나의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거나 이런 걸 이렇게 가려줄 수 있는, 대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되면 여기 눌려놨던, 억제해놨던 좌절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감정들이 불안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기도 하고요. 이분들은 그런 것이 올라오는 거, 아까 고통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 했잖아요. 올라온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걸 이렇게 가려줄 수 있는, 억제시켜줄 수 있는 다른 뭔가를 계속 찾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흥미로운 것, 재미있는 것을 계속 찾아다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낮은 수준 9단계 건강하지 않은 범위에 있을 때는 공포에 압도를 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신의 스스로 건강과 삶을 파괴시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고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고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느끼면서 절망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분별한 삶을 나는 이제 자포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무분별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재정적이거나 신체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다고 해요. 왜냐면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들 자체가 되게 쾌락을 추구하게끔 하잖아요. 고통을 잊게 하고요. 예. 그래서 중독에 빠져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리고 수준 8단계가 됐을 경우에는 좀 무모하게 되고요. 조울증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필사적으로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고통 안에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없으니까, 느끼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벗어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되면서 되게 히스테리를 부리게 되고요. 또 그 히스테리 속에서도 사실은 되게 이렇게 7번 유행이 되게 재밌는 거, 흥미있는 거, 뭐 활발한 거, 게임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데 사실 그걸 하는 내면의 이유가 두려움, 슬픔, 상처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우울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깊은 마음은 우울인데 이거에 반대되는,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조울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수준, 7 수준 정도로 갔을 경우에는요, 탐욕스럽고 책임을 회피하는 특징들이 있게 되는데 자신의 행동이 고통과 불행을 가져올까봐 두려워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사실인 경우들이 있는데요. 겁이 많기 때문에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이 고통만 회피한다면 하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충동적이고요. 무책임하고요. 불안해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합니다. 그래서 중독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데도 더 이상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중독의 원리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수준 6단계로 가게 되면은 자기중심적이며 무엇이든 지나치게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는 평균 범위로 들어오는 수준이 되는 거고요. 참을성이 없고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려 들지만 일단 그것을 가져도 만족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만족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나 실증을 잘 내고 낭비벽이 좀 심한 특징이 있고요. 무모한 일을 하고서도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준 5단계가 됐을 때는 좀 산만하고 주의가 좀 분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지루하거나 좌절당하는 일을 되게 두려워하고요. 지루함을 못 견디시죠. 이러한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무언가 흥미있는 일을 자꾸 찾고 열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도 떨고 농담도 하면서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나기도 하고요.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무언가 계속 하지만 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수준 4로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거를 쫓아다니고 소비를 좀 지향한 특징들이 있어요. 더 가치 있는 경험을 놓치게 될까봐 더 뭔가 계속 새로운 경험은 뭐 없을까? 이걸 계속 찾아다니죠. 불안하거나 자신에게 이게 내가 새로운 경험들을 못하게 되는 거, 내가 좀 뒤처지게 되는 거에 대한 불안이 좀 있죠.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선택사항이 있는지 늘 관심을 갖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많은 일과 계획 속에서 파묻혀 살고요. 늘 바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계획이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다양한 경험들을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욕망이 좀 커서 그렇습니다. 수준 3단계로 올라가면 이때부터 이제 건강한 범위가 되고요. 현실적이고 생산적입니다. 그래서 삶에 완전히 뛰어들고자 하고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분들은 삶에 대한 열정과 활력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것을 성취해냅니다. 긍정적이고 과감하고요. 또한 또 실질적이고 생산적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건강하실 때는 되게 다재다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뇌와 몸이 일치하는 삶이죠. 그래서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여지는. 그래서 상당히 생산적인 활동들도 잘 해내실 수가 있으신 거죠. 수준 2단계가 됐을 경우에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흥분을 느끼죠.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자발적이고 활달하다, 에너지 있다, 이런 자아 이미지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느낌들을 많이 주는. 그래서 실제로 7번 유형의 분들이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세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예체능 다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준 1단계가 됐을 때는 쾌활하며 있는 그대로 만족함. 그러니까는 가장 쓴 뿌리, 가장 깊은 고통의 근원 중에 하나가 만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이었는데 가장 건강한 수준이 됐을 때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있는 그대로 만족하게 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죠.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특별한 대상이나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냥 평범함 속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정도의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기본적인 욕망을 성취하게 되는 거고요. 자신 경험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고요. 감사와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이분들이 성장을 하기 위한 이분들의 장점을 잘 키워서 성장해내기 위한 조언은요. 당신의 마음 안에 지나치게 많은 활동이 일어날 때는 시간을 갖고 숨을 깊이 들이셔라. 그리고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라.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집중되지 않고 좀 산만해지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평균 범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지루함에 대해서 너무 못 견디는. 그래서 그런 것들, 지루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못 느끼는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봐라. 내가 무엇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지를 지켜보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느껴봄으로써 당신 안에 자신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자꾸 우리가 흥미를 갖고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면의 경험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풍요로워지는 나의 내면의 경험들은 당신의 기쁨을 조금 더 실제적인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참을성이 없는 것에 대한 그 감정의 뿌리를 살펴보는 것을 조언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끈기 있게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다재다능하고 이것저것 정말 잘하는데 끈기 있게 무언가에 도달하지 못한 특징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갖고 끈기 있게 당신의 능력의 결실을 한번 맺어보십시오 라고 조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평범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때로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쾌활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기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기보다 그저 그냥 당신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걸 누군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그걸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7번이 갖고 있는 어떤 창조성이 있으니 그런 창조성을 조금 더 잘 발현해내기 위해서는 땅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더 좋은 뭔가 흥미있는 거, 더 새로운 것이 있을까 해서 계속 그것을 찾아다니다 보면 현실에 발을 잘 딛지 못하게 되고 실제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당신의 창조성을 잘 발휘하다 보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해오자 하는 욕구들이 그런 어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추진력이 되어서 추진력을 주어서 더 창조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너무 많은 경험들에 대한 경험의 욕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때는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하나씩 그 우선순위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해보고 내 능력의 한계를 좀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당신의 능력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늘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긍정성을 이제 잘 키워놔서 그런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현실적인 감각, 땅에 발을 딛고 하나씩 꾸준히 우선순위대로 일을 해내려가는 그런 것들 그리고 기꺼이 내가 어려워하는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감수해내고 경험해보려는 용기가 있을 때 7번은 정말 건강한 단계로 올라가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돌아가는 마음의 활동을 조금은 늦추고 고요해지는 법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으로 명상을 해보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내면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얻는 것의 결과가 아니라 현재 그 순간에 풍요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충만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만함이 얻어진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의 상태가 충만함이라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7번의 유형까지 여러분들께 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책 한 권을 같이 살펴본 게 된 거예요. 거의 저희 한 4주 했죠. 그래서 그 애니어그램의 이 지혜라는 말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1번부터 9번까지 다양한 성격의 유형들이 있고 우리는 그 중에 어떤 유형에 조금 더 가까운지를 그냥 탐색해 보고, 그리고 사람의 유형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리고 나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의 성향이 건강하지 않을 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고 또 건강할 땐 저런 모습까지 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책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 그 이상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많은 다양성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외부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하루도 어린이날 오늘 하루도 그 지혜를 더 키우고 우리 안에 내면의 지혜에 더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는 그런 어린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미션은 아시죠?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지혜를 키우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 나만의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해보시고 그것을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런 것도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그 안에 또 지혜를 얻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했던 모습들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나를 위한 어른이날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이죠. 5월 6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